부모가 집을 나간 뒤 외할머니와 살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가정 방문을 온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방임도 엄연한 학대라는 지적입니다. 논산에서 70대 남성이 코로나19 1차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데다 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격리 조치 없이 24시간 가까이 머물러 자칫 집단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경색 국면 속에서 폐쇄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지역 기업인들의 속은 더 타들어갑니다. 퇴세 4년이 넘도록 계속된 희망 고문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할머니와 거주하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가정 방문을 왔던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부모가 집을 나간 이후 외할머니가 맡아 살던 중 최근 외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충남 예산의 한 중학교 2학년생 A군은 집안에서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마침 가정 방문을 온 사회복지사가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 잠겼던 문을 열었을 땐 A군은 발목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학교 주변의 빌라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부모가 집을 나간 뒤 80살의 외할머니가 A군을 맡아 기초 생활비로 지내왔는데 최근 외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가 골절 때문에 집에 계속 붙어있지 못하고 입원하고 통원 치료고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도 치료하면서 할머니들 보호자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백기는 있었어요. 예산군과 가정상담소 등 지역사회기관이 지난해 9월부터 A군을 돌보고 담임교사도 수시로 챙겨왔습니다. 가족이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시설에도 갈 수 없는 아이를 군청, 학교, 저희 다 합해서 초록우산 다 포함해가지고 아이를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2달 넘게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이 뜸해진 데다 등교도 하지 못하면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A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와 사회복지사 등은 먹을거리와 밑반찬 등을 챙기며 A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A군의 치료비와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마련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이 방치한 중학생을 사회 안전망이 가까스로 구했지만 최근 아동학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임도 엄연한 학대인 만큼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감금됐다가 숨진 9살 어린이의 친아버지도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어제 숨진 어린이의 친아버지를 소환 조사해 평소 훈육한다며 아들을 학대한 정황을 발견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려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7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감염 경로가 미궁인데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격리 조치 없이 24시간 가까이 머물러 자칫 집단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논산시 성동면에 사는 72살 남성은 어제 아침 발열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119에 의해 논산 백제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응급실에서 22시간가량 치료를 받다가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하고요. 혈압 저하 때문에 폐혈성 쇼크 사태까지 와서 상태가 안 좋게 들어온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갔던 응급실은 소독과 방역을 마친 뒤 긴급히 폐쇄됐습니다. 이 확진 환자는 평소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이동 동선이 없던 것으로 확인돼 감염 경로가 미궁에 빠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좀 있기 때문에 큰 활동을 안 하셨고 배우자하고만 거의 계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논산시는 확진 환자의 가족과 지인 등 6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고 가족 3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응급실에 이 확진 환자와 함께 의료진과 다른 환자 등 40명이 있었고 병원 전체에는 의료진과 입원, 외래 환자 등
1,800명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환자가 응급실에 22시간 있는 동안 호흡기 치료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별도의 공간에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가운데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자칫 집단 감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이 환자가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극심한 부진에 빠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지금 이 시각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마저 지면 프로야구 역대 최다 연패 기록인 18연패와 동률을 이루게 되는데요. 경기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경기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하나와 두산의 경기가 진행 중인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한화이글스가 KBO 리그 역사상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인 18연패까지 갈지 야구팬의 관심이 집중된 경기입니다. 비록 무관중 경기지만 연패를 끊으려는 한화와 연패 탈출에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두산 선수단의 열기가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7연패에 빠진 한화의 최원호 감독 대행은 연패를 끊기 위해 투수와 야수 자원을 모두 활용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선 외국인 투수 체드벨은 1회 초 선두 타자인 박건우에게 홈런을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3회에도 만루 위기에서 추가 실점해 경기 초반 분위기를 내줬습니다. 타자들도 상대 선발 투수인 최원준의 호투에 막혀 이렇다 할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회가 진행 중인 현재 한화가 두산에 4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한화가 오늘 경기에서 지면 지난 1985년 산미 슈퍼주자가 세운 KBO 리그 역대 최다 연패 기록인 18연패와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두산과 LG, NC 등 상위권 팀들과 연이어 격돌해 연패 기록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MBC 뉴스 윤흥성입니다. 최근 남북 간의 경색 국면을 누구보다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사람들, 바로 폐쇄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지역 기업인들인데요. 폐쇄 4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다림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개성공단 진출 1호 기업으로 한때 1000여 명 넘는 현지 직원을 고용했던 정기섭 대표. 지난 2016년 공단이 갑자기 폐쇄된 뒤 매출은 10분의 1로 줄었고 결국 대전 공장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공단이 다시 열리길 기대하기만 여러 차례.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건 기대만큼 큰 실망뿐이었습니다. 우리 국가 이익이 어디에 있나 보다는 미국이 이런 건 싫어할 텐데 하는 생각을 더 먼저 하고 별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역 업체는 모두 5곳. 이들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다시 열 것이 아니라면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보상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줬으면 금액적으로 그게 차라리 깔끔하지 않나. 지금 계속 몇 년째 이렇게 휘둘리는 것도 저희도 힘들거든요. 피해 기업 지원 조례가 있는 경기도 등과 달리 기업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관심도 부족합니다. 공단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때 남북 평화의 상징이었다가 이제는 지역 기업에게 끝없는 기다림의 고통을 안겨주는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결단을 해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본계약 해지 직전까지 갔던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오늘 10월 반드시 착공하는 조건으로 재개됐습니다. 사업 추진의 핵심이었던 대출 문제는 하나금융투자의 사업 참여로 해결할 수 있게 됐는데요. 1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터라 우려도 여전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인 KPIH가 기존 본 협약을 대체하는 사업 변경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공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맡고 사업 추진의 핵심이었던 대출 문제는 하나금융투자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일단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초 6,100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가 4,700억 원으로 줄었는데 자금 조달 방식을 달리할 뿐
사업 내용이 바뀌는 건 없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입니다. 도급공사비를 현대에서 일단은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PF 자금하고 분양 자금하고 자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PF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오는 9월 18일까지 석 달 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KPIH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착공 시기도 10월 18일로 못 박아 그동안 애매한 협약 때문에 KPIH에 끌려다니던 상황은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KPIH는 지난 4월 마감 시한까지 사업 자금인 PF 대출을 실행하지 못해 용지 매매 계약이 해제돼 PF 대출과 함께 다시 땅도 사들여야 하고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주주 간의 갈등도 불안합니다. 새 로드맵대로 진행될 경우 터미널은 오는 2023년 하반기 완공되지만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 재개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 반복된 희망 고문이 이번에는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 가정법원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과 함께 마련한 보호소년 기리학교 수료식이 대전 가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보호소년 10명은 지난 2일부터 10박 11일 동안 지리산 둘레길 250km를 완주하며 새로운 앞날을 다짐했습니다. 대전 가정법원은 올해로 7년째 기리학교 후견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내린 비가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주말인 내일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충남 남부 지역은 70에서 150mm, 최대 200mm 넘는 비가 오겠고 충남 북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 최대 100mm 넘게 내리겠으며 일요일인 모레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